정화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맞은편엔 작고 낮은 개다리 소방과 정갈하게 차려진 상, 그리고 믿을 수 없이 작은 체구에 노파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마치 젖은 행주처럼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얼굴은 이목구비를 얼른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인광처럼 선연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분명히 그의 오른쪽 뒷견 방의 모서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저렇게나 큰 건 책에서도 본 적 없지만서도 저건 네가 몰라도 되는 거요. 정신만 똑띠 차리고 살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긴 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정한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었다. 반쯤은 불안이었고 반쯤은 안도의 떨림이었다. 그가 살아오며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것을 똑바로 보고 또 알아준 이는 오직 저 노파뿐이었다. 정신과도 심심찮게 들락거렸다. 무당이니 만신이니 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찾아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모서리에 서 있는 저것을 눈치채지조차 못했고 덜어 알아보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노파는 분명 정한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똑바로 직시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부연도 없이 그 사실이 정한을 불안케 하고 또 안심하게 했다. 어디서 얼마 왔는가는 몰라도 좋은 것은 아닌디. 딱히 널 해치지도 않을 거요. 신경 끄고 살아. 아니, 모르는 게 나아. 알려주세요. 불안해 죽겠다고요. 정한은 등 뒤를 힐끗거리며 나직하게 소리쳤다. 언제부터였을까? 저것이 정한의 등 뒤에 서 있던 것은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의 뒤편 방구석에 있는 그것은 마치 제자리를 잘못 찾은 그림자 같은 먹물처럼 새까만 덩어리였다. 직접 만져본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지만 멀찍이서 가늠해보면 초등학생 한 명 정도는 될까 싶은 크기의 검은 존재. 처음에는 저리 크지도 않았다. 얼핏 스치듯 보면 방구석에 쌓인 먼지련이 할 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저것은 방구석에서 어느 순간 확 커지더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졌다. 어려서 살던 단칸방 구석에선 손가락 반쪽만 하던 것이 이젠 키가 180이 넘는 정한의 허리께에 닿는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진 않아요. 그냥 무슨 곰팡이나 그림자처럼 저기 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라고요. 게다가 제가 기억하기론 처음엔 그냥 먼지뭉치 같은 크기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저렇게 커졌다고요. 제발 뭔지나 좀 알고, 예? 알고 삽시다. 알면 그래도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요. 노파가 정한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았다. 한동안 무언가를 살피듯이 그와 방구석을 헤매이던 시선이 한숨과 함께 바닥에 꽂혔다. 그려,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너도 여간 불안한갑지. 노파가 사는 곳은 산골 오지 중에서도 도로조차 잘 없는 시골이었다. 그녀가 한때 전국 팔도에 이름을 날리던 무격이었던 것도 수십 년 전. 그 발자취를 따라 얘까지 올 정도면 어지간히 신경이 쓰였다는 뜻이리라. 한숨을 내쉰 노파가 천천히 일어섰다.
앉아서는 석등보다 작더니 일어선 모습조차 곁에 둔 자개장 한 짝만한 덩치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개장의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어찌나 낡고 오래되었는지 종이먼지가 일어나는 고서적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일렁이는 촛불빛에 먼지가 날렸다. 저거는 국리요. 국리. 국리요? 생소한 이름이었다. 자기부터가 남들 보기에 정상이 아닌 걸 달고 사니 요괴며 귀신 이름 숱하게 알아보며 산 정한이었다. 그런 그가 듣기에도 그 이름은 대단히 낯선 것이었다. 그려, 국리. 오래된 말로는 달리도 풀렸다마는 남아있는 이름은 그것뿐이요. 먼저 말해두겠는디, 저거는 네 짐작맨키로 요괴나 귀꺽 같은 것은 아니여. 예? 그럼 뭔데요? 모르지. 아무도 몰라. 뜬금없는 대답에 정한이 눈을 둥그렇게 뜨자 노파는 가만히 펼쳐둔 책을 돌려 개다리 소반 위에 올려주었다. 누렇게 바랜 책장 위에는 조선시대의 쯤으로 보이는 화풍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이 있었다. 방구석을 보며 놀라는 사내, 의아한 듯 그걸 보며 당황하는 가족, 그리고 사내의 시선이 닿은 곳엔 먹물을 퍼부은 듯 시커먼 얼룩뿐이었다. 마치 실패한 그림 같았지만 정하는 단박에 그것이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야 지금 당장 그가 그림을 배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리라면 딱 저런 모양으로 그릴 테니까. 그 크기만은 정한의 것에 비해 반절도 안 되었지만 그려진 모양만은 분명히 정한이 하는 것이었다. 뭔가가 죽어서 그 영가가 뭉쳤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요. 그러니 귀것은 아니지. 그럼 입에서 입으로 얼마 다니다가 어느 날 몸을 받아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 요괴도 아니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로 넘어가는 문인가 하면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 여간한 무당도 저건 못 봐. 보통 사람이 귀신 못 보는 맨키로. 뭔가 희귀한 질병 같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여. 저건 기양 아무것도 아니여. 네가 말했듯이 누굴 해치지도 않고 달리 지가 뭔 일을 일으키지도 않어. 그냥 거기 있을 뿐이지. 그럼 저게 대체 뭔데요? 정한의 고개가 갸웃 비틀렸다. 그것은 기이한 이야기였다. 귀신도 아니고 요물도 아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설명이 붙을 수가 있나 싶었다. 세상 만물이 하다못해 나방팔이나 진드기조차 제각기 하는 일이 있고 살아가는 모양이 있는 법이다. 정한이 하는 양을 보고 내심을 짐작한 듯 노파가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하도 주름이 져서 그렇지 웃는 듯한 모양새였다. 사람도 지가 뭘 하는 줄 모르는 게 천지 삐깔인디 지라고 뭘 알란가. 다만 저거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뭘 먹고 사는 중은 알지. 노파는 책장을 넘겼다. 일종의 연작일까? 아까와 같은 화풍으로 그려진 뒷장의 그림에는 전장의 남자나 가족들은 간데없이 다만 국리만이 그려져 있었다. 다만 이번에 국리는 가만히 방구석에 서 있는 대신 무언가를 삼키듯 걸어모으고 있었다. 그것은 얇고 작은 붓, 자그마한 연적, 혹은
구겨져 버려진 화선지였다. 생긴 것만 유별난 줄 알았더니 먹는 것도 제 나름 유별나긴요. 저건 사람의 손때를 먹은 게. 손대요? 아니 이태리 타올로 밀면 나오는 그거요? 어찌 그것만 떼겠는가? 더러 그런 말이 있지. 사람이 오래 쓴 물건에는 구신이 쓰인다고. 그것도 떼요, 떼. 생각의 찌꺼기, 상상의 찌꺼기, 사람이 쥐고 쓰고 애정을 쏟고 하는 모든 것. 저 궁리라는 놈은 그런 것을 먹고 살아. 오래도록 사용하여 길이 든 물건엔 사람의 상념이 깃든다라. 정화는 속으로 몇 가지의 설화들을 떠올렸다. 더러 100년 묵은 절구가 도깨비가 된다더라. 아끼고 사랑한 물건이 사람의 길을 받아 새로이 무언가로 태어난다는 설화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었다. 그 내용에 비추어 생각하면 궁리의 먹이란 결국 사람이 무심결에 잃어버린 혼의 한 조각인 셈이었다. 노파는 속을 헤아리는 정한을 보고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너 말이여,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일이 작지 않던 우선이고 지우개고 많이도 잃어버렸을 거요. 그리 넓은 데서 잃어버린 것도 아닌지, 누가 갖고 간 것도 아닌지, 암똥소리 없는 허허 벌판에서 잃었는지 사라진 것들, 그것들을 끌어 모아서 먹고 살아. 궁리는 애초에 잘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붙는가, 혹은 지가 붙어서 잘 잃어버리게 만드는가는 모르겠지만서도 잃어버린 것들? 단지 잃어버리기만 한 것은 안 돼야.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면 그제서 슬금슬금 나와서 주워먹지. 아주 잠깐이라도 네가 아예 머릿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정말 있었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잃어버리면 저놈 먹이가 되는 거요. 놓고 내린 우산, 혹은 별것 아닌 샤프심통, 지우개, 어쩌면 갖고 놀던 장난감 따위 버린 적도 없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린 물건들이 저 뱃속에 와글와글 모여있는 걸까. 정하는 그리 생각하며 슬며시 뒤로 눈길을 던졌다. 분명 그는 건망증이 심한 편이긴 했다. 가끔은 넋을 빼놓고 다닌다며 꾸중을 들은 적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학창시절 땐 한 달에도 수차례 필기구를 잃어버렸고, 크고 나선 우산이며 손톱깎이 따위에 자질구레한 물건을 수도 없이 까먹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저렇게 크는 걸까? 그림 속의 사내가 가진 궁리는 어린아이의 몸통만한 정도. 그러나 정한의 것은 그 2배도 넘는 크기였다. 그만큼 그가 더 많이 잃어버렸다는 뜻일까? 아니면... 생각에 빠진 정한은 아주 오랜만에 방구석에 서 있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빛 한 점 없이 새카만 그림자의 안에서 뭔가 보일 듯도 했다. 일렁거리는 먹물 같은 궁리의 속에 무언가 적잖게 큰 것이, 어쩌면 저런 것을 잃어버렸을까 싶게 큰 것이. 순간 따끔한 고통에 번쩍 고개를 돌린다. 엄한 표정의 노파가 소반 위에 얹혀진 그의 오른손을 철썩 내리친 참이었다. 아까 말했지. 저놈이 너를 해치진 않는다고. 고소를 두루 뒤져도 궁리한테 죽었단 놈은 없어. 다만 궁리 보던 놈이 사라졌단 얘기는 덜어있지. 사라져요? 사람이? 그려. 저 궁리란 놈은 말이여,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아주 욕심이 많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욕심이 많은 건지도 모르고 제 속에 삼킨 것은 뭐가 되었던 놔주지 않는단 말이오. 그게 허섭쓰레기던 금은 뭐하던 제놈한테는 먹고 사는 양분인디 돌려줄 리가 있겠어. 근데 참 고약하기도 하지. 제놈을 오래도록 똑바로 직시하고 있으면 떠오른다나 잃어버린 것이. 노파가 다시 내민 책 속엔 2장에 걸친 그림이 큼지막하게 묘사되어 있다. 왼편에 그려진 것은 방구석에 꿇어앉아 국리를 직시하는 남자. 마치 거울을 보듯 일렁이는 어둠 속을 한없이 시선으로 헤매이고 있다.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재촉하듯 눈을 떼지 못한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려진 것은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국리를 향하여 달려든 남자가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광경.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을 새삼 떠올리기라도 한 듯 절박하고 애가 타는 표정으로 쪼글쪼글 주름진 손이 다시 책장을 넘기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평범한 방의 풍경뿐이다. 산에도 국리도 없는. 국리보다 사라졌다는 놈들의 공통점이 그거요. 국리한테 뺏겼던 뭔가를 기억해낸 놈들. 그래서 그걸 되찾으려고 시도한 놈들. 그건 규칙 위반이요.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거요.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으면 그건 이제 네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되찾으려 들면 화를 사는 배비고 저놈 뱃속 너머는 저승도 아니여.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로. 기억해내려고도 하지 마로. 아무것도. 노파는 엄한 얼굴이었다. 일렁거리는 촛불 탓인지 축축하고 주름진 그 얼굴은 꼭 석회로 빚은 조각처럼 단단해 보였다. 정아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을 후려쳤던 노파의 손이 그의 손목과 손등을 꼭 움켜쥐었다. 그것은 차갑게 식은 정한의 손엔 인두처럼 뜨겁게 느꼈다. 저게 뭔지는 알았으니 됐지. 이젠 잊어버려. 네가 모르는 척 살면 죽는 날까정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양 열심히 살아. 네가 저놈한테 뭘 뺏겼는지 떠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고. 정한이 노파의 낡은 집에서 나왔을 때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당집에서 방금 나온 사람답지 않게 부적 한 장도 손에 쥐지 않은 채였다. 노파는 그저 저렇게나 큰 것은 처음 보니 행여나 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정신 차리라는 말만 해주었을 뿐이었다. 에어컨을 틀어 차 안에 고인 습기를 몰아내면서 그는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생각해보니 지금 들고 있는 우산도 요번 달에 새로 산 물건이었다. 그 전까지 쓰던 우산은 어디 있더라? 신발장에 박아뒀던가 직장에 두고 왔던가. 에어컨의 강한 바람에도 뒷좌석의 구석배기에 두리운 국리의 검은 몸은 조금 더 일렁거리지 않았다. 조금 더. 무언가 떠오르기라도 할 듯 출렁이지도 않는 검은 수면을 한참을 바라보던 정아는 손끝에 뜨끔하는 감각에 서둘러 담배를 내던진다. 한 모금 빨았을 뿐인 연초는 어느새 필터까지 타들어가고 있었다. 에이, 재수없게. 데인 듯 얼얼한 손가락은 금세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정아는
괜히 시선을 잡아끈 국리를 슬쩍 흘기고는 조수석의 서랍을 뒤적였다. 밴드가 어디 있더라. 아마도 하나쯤은 사서 넣어놨던 것도 같은데 혹시 그마저도 저놈이 먹었나? 정아는 혀를 찼다. 노파의 말이 맞았다. 알게 되니 오히려 거슬렸다. 그 전까진 두렵지만 모르는 척할 수 있는 낯선 이웃이었는데 이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제 뱃속으로 끌어들이는 앙신이 되었다. 정아는 한숨을 내쉬곤 물이 든 페트병을 꺼냈다. 병을 기울여 손을 적신다. 뜨끔한 느낌과 함께 상처의 열기가 식어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장면이 머리에 스친다. 데자뷰. 그런 기시감. 이 상황이, 이 아픔이 낯익은 기분. 아주 어렸을 적에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한이 많이 아파? 누나가 호해줄까? 환영처럼 시야가 바뀌고 귓가에 스치는 목소리. 그때도 이렇듯 손을 다쳤다. 아마도 오락기 앞이었을 것이다. 애들이 거칠게 다룬 오락기 패드의 레버에 손을 찧었고 붉게 부풀었던 상처. 누군가 물을 부어주었던 기억. 게임을 할 욕심에 이젠 괜찮다며 뒤돌아선다. 단숨에 번쩍거리는 화면 너머로 정신을 집중한다. 등 뒤에 물을 부어줬던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누나, 잠깐 요 앞 문방구 갔다 올게. 뭐라고 대답했더라. 아마 손을 흔들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입을 해 벌리고 화면에 들이받기라도 할 듯 몰입했었으니까. 저녁 노을이 다 지도록 게임을 했고 엄마가 놀다 오라고 지어진 용돈이 금세 동이 났다. 평소엔 누나가 말려줬으니 해지기 전에는 집에 돌아갔었는데 왜 오늘은 내가 계속 게임을 했지? 아, 그러고 보니 누나가... 누나? 없다. 어디에도. 늘 등 뒤에 서서 기다려주던 누나가 없다. 오늘은 이만하고 누나랑 가서 책 읽자. 엄마가 걱정하셔. 이제 들어가서 밥 먹어야지.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지났는데 문방구에 갔다던 누나는 어느샌가 사라졌다. 멀리서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실종 신고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다.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오직 사람의 눈만이 증거인데 문방구 주인은 누나가 오늘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낯선 아저씨들이 몇 번이나 묻는다. 누나가 문방구에 가겠다던 게 정말이냐고. 혹시 다른 곳을 말하지는 않더냐고. 정아는 혼란스럽다. 그랬다. 그랬던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수시로 말이 바뀌고 엄마와 아빠가 우는 날이 점점 많다. 정한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날은 더더욱 많아진다. 그래, 이젠 분명히 기억이 났다. 저놈이 국리가 갑작스럽게 커진 날. 그건 누나가 사라진 날이었다. 정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뒷좌석 모서리에 놈이 보인다. 초등학생 하나와 얼추 맞는 그 검은 늪이 보인다. 정아는 정처 없는 시선으로 그 속을 헤매인다. 한없이 검고 깊은 늪 속에서 그는 순간 그날 누이가 입었던 낡은 스웨터의 색을 본다. 옅은 계란색, 보풀하기가 잔뜩인 그것. 누나,
누나야? 멍하니 다가선다. 한겨울 밖에 내어놓았던 무쇠처럼 검고 잔잔하던 그것의 표면이 서서히 요동친다. 빛 한 점 없어 평면처럼 보이던 궁리의 배가 비늘을 세우듯 출렁인다. 뒤를 돌아설 적에는 느리던 정한의 몸이 점점 급해진다. 뒷좌석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손을 뻗는다. 발을 내디딘 물웅덩이처럼 궁리의 검은 그림자가 좌우로 퍼진다. 누나! 기분 나쁜 감촉, 진득거리는 모래늪에 손을 넣은 듯 깊고 묵직한 감각. 정아는 넋이 나가 그 속을 뒤적인다. 누나, 내가 잊었던, 아니, 내 탓이 아니라 여기며 잊으려 노력했던, 그리고 끝끝내 정말로 잊어버렸던 방구석에 괴물이 나타난 날, 자기는 보지도 못하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며 나를 달래주던 누나. 담배에 대었던 손끝이 따끔따끔 아파온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오락에 정신이 팔려선 멍청한 놈, 빌어먹을 자식. 아직도 부모님은 예전 살던 동네에서 떠나지 못한다. 이 망할 괴물, 누나를 돌려줘. 어느샌가 뺨을 가로지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상체를 쑤셔 넣을 듯 파고든 손끝에 무언가가 닿는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손처럼 따스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아는 힘껏 그것을 양손으로 잡는다. 이번엔 잊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출렁이는 물처럼 좌우로 갈라졌던 검은 그림자가 단숨에 정한의 등을 덮는다. 노파는 저녁 내 기도를 마치고 굳은 허리를 폈다. 나이를 먹으니 영 예전 같지 않아서 입에 벤소리를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킨다. 그새 어두워진 창밖에서 때이른 한기가 흘러 창문을 닫는다. 아참, 대문 단속을 아직도 안 했네. 늙은이 이렇다며 노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대문 밖은 서늘하다. 산중의 가을은 이르게 서리를 맺으니 이제 슬슬 겨울나기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노파의 시선이 한 곳에 멎는다. 정한이 타고 온 차였다. 본넷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병, 열린 좌석의 문.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던 운전자가 차를 팽개치고 사라진 것 같은 모양새. 가까이 다가간 어디에도 차 주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뒷좌석의 모퉁이를 한참 노려보던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선다. 낮에 온 청년의 선량한 얼굴을 되새기다가 대문을 닫았다. 쓸쓸한 밤이었다.